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유사한 범행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겠다는 협박글까지 잇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한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2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최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약을 복용해왔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힌다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망상에 시달렸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또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발생 전날 범행을 사실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날에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서현역을 찾았지만 최 씨는 무서워서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몰았던 차량은 가족들과 함께 썼던 것이었고요. 소유주는 최 씨 어머니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당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최 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최근 본가로 들어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최 씨의 가족들도 최 씨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 등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점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또는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검색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수사가 이어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오늘 중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큰 사건이라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 피해,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에 비춰봤을 때 최 씨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일어난 피의자 조선 역시 구속된 이후에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도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면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상자가 14명인 건데요. 이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당국에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5명이고요. 흉기 난동으로 인한 피해는 9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중상으로 분류된 피해자가 12명이나 되고 이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사고 피해로 당시 의식이 저하됐던 20대 여성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60대 여성입니다. 흉기 난동 피해자 9명은 주로 배나 옆구리 등의 자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피해 상황은 개별 피해자들마다 모두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나오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신림역 사건이 지난달 21일에 있었고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인데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 셔츠에 검정색 추리닝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체포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 대합실입니다. 네, 경찰은
칼을 지니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들고 있던 식칼 2점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이 타인을 해치기보다는 자해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문제인 게 온라인상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도 이런 범행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미 충분히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상에서는 전국 곳곳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는 이제 분당 서현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 멀지 않은 곳 오리역의 살인 예고글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오늘 저녁인데요.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이 오리역 근처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전 여자친구가 이 오리역 근처에 산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리역은 서현역과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인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글 작성자를 수색하는 한편에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 것이 참 문제인데요. 어제 저녁 7시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잠실역에서 오늘 아침 20명을 죽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고요. 오후 11시쯤에는 한티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강남역 5번 출구, 논현동 또는 용산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게시글은 현재 모두 대부분 삭제된 상황이지만요. 신림역 사건 이후에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살인 예고글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2명만 검거된 상황인데요. 예. 살인 예고뿐만이 아니라 각종 가짜 뉴스도 온라인에서 무방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는 포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서 36명이나 다쳤다는 글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에 방화를 저질러서 터미널에 있던 버스 12대가 전소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소 되게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건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이어지는데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도 당연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살인 예고글을 토대로 시간과 장소, 리스트를 정리한 글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유의하라 이런 글도 써 있는데 두려움 느끼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심하자는 취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다 혹은 돌아다닐 때 뭐 사람들의 손만 쳐다보게 된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희관 경찰청장의 담화문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경찰의 대응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분당 서현 사건 관련한 경찰 대응부터 전달해드리면요. 네. 경기 남부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6일 자정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동대 같은 데 경비작전부서와 형사 및 사이버수사부서 그리고 112 상황실 등 범죄 예방부서에 대해 병호 비상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그 외 기능 부서에 대해서는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호 비상이 뭐냐면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이 일어났거나 혹은 예고와 같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하는 조치이고 경계 강화는 병호보다는 이제 조금 낮지만 평상시보다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열고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흉악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흉기 난동 범죄가 일어나면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총의 경우 사용 전에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흉기 소지자로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일어난 범행 장소와 범행이 예고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어떤 치안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전국의 다중 밀집 지역 247곳을 선정했는데요.
경력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이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고글이 올라왔던 잠실역, 강남역, 오리역 등에 대해서도 기동대나 이제 특공대를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는 이 살인 예고글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불안이 앞설 수밖에 없는 예. 상황들이잖아요. 경찰은 이제 전국의 사이버 인력을 총동원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작성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확인된 살인 예고 관련 글은 20개 이상인데 2명만 검거된 상태거든요. 예. 현재 미검거된 18명 이상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거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적용할 법리도 검토 중인데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협박죄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예비 활동이 있으면 살인 예비죄도 적용 가능하고요. 현실적인 적용 법조는 특수협박 또는 협박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은닉한 피의자에게 범칙금 처분만 내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CCTV와 언행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피습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범인은 도주를 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범행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3분쯤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후반 남성 A씨가 침입해서 40대 교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사건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0여 명을 동원한 끝에 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범행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데요. CCTV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혼자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담겼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A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준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A씨는 정문을 통과해서 교내로 들어간 걸로 파악됐는데요. 교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A씨가 졸업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말씀드리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 말고 다른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이를 목격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한채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